그 억만장자는 아내 사진 옆 쓰레기통에서 아이를 집어들었다. 그 뒤에 드러난 진실은 그를 놀라게 했다. 가벼운 비가 내리며 넓은 묘지에 싸늘한 추위가 찾아왔다. 진호 씨는 익숙한 비문이 적힌 묘비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눈은 무거워졌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깡마른 몸매는 강풍 속에서 차가운 조각상처럼 보였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남자는 이제 잃어버린 날들을 그리워하는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진호야, 왜 나를 잘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진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마치 칼이 진호의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돈과 명예로는 결코 외로움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는 텅 빈 거리를 따라 굴러갔고 폭우 속에서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진호의 가슴은 마치 이별이 결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묘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여전히 무거웠다. 갑자기 약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진호 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차에서 내리면서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길가에는 쓰레기통이 기울어져 있었고 쓰레기층은 빗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히고 얇고 누더기 수건을 작은 아이의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맑은 눈이 뜨이고 마치 도움을 요청하듯 그를 직접 바라보았다. 진호 씨는 아이를 안는 동안 손이 떨렸다. 수건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와 그 마른 몸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흐릿해진 오래된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자신과 죽은 아내의 사진이었고 그가 한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로 여겼던 날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의 가슴을 꿰뚫는 이상한 느낌이 느껴졌다. 왜 이 사진인가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는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진호 씨는 초라한 빌라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소파에 앉혔다. 은은한 노란색 조명이 공간을 더욱 조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깨끗이 닦았고 사진 뒤에는 작고 희미한 선이 있었다. 이 아이를 보호하라. 그는 마지막 희망이다. 진호는 손을 꽉 쥐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사진도 비밀도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작은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입술은 추위로 보라색을 띈다. 그 아이는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 힘없는 움켜쥐기가 그에게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는 반복했다. 마치 그의 아내가 그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을 그에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사진 구석에 있는 작은 인물에 반사되었는데 그는 그 전에는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결혼식 장면에서 눈이 깜빡인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진호 씨는 당황하면서도 재촉하는 듯한 어조로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는 살짝 몸을 꿈틀거리며 마치 낯선 남자의 따뜻함 속에서 평화를 느낀 듯이 꾸준히 숨을 쉬었다. 진호 씨는 그것을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의 인생에
어쩌면 운명이 그에게 계속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진호의 별장에서의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두꺼운 커튼을 통해 햇살이 스며들어 넓지만 텅 빈 거실을 부드럽게 비췄다. 진호 씨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테이블 중앙에 놓인 작은 바구니를 몽롱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데려온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작은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진호의 마음속에는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형언할 수 없는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지 여사는 수건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진호 씨와 30년 가까이 함께해온 가정부 은지 씨는 그의 모든 표정과 몸짓을 이해한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아이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행동,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건 재고하셔야 할 일인가요? 선생님. 은지의 목소리는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했다. 마치 진호의 대담한 결정을 궁금해하는 친척처럼. 진호 씨는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은지 씨, 그냥 놔두는 게 나을까요? 그 아이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결혼 사진과 그녀의 결혼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진호의 목에 걸렸다. 그는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은 바구니에 시선을 고정했다. 은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눈에 불안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선생님, 아이를 키우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1. 명예. 외부인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진호 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일어나 바구니로 다가가서 온화한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지 씨, 이거 은지 씨랑 비슷해 보이시나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연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내가 뭔가 하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큰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의 외아들 경수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경수는 아버지가 갓난아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난 표정을 지었다. 경수는 깔끔한 정장과 딱딱한 태도로 성공적인 젊은 사업가의 완벽한 모델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수는 차갑게 답어지. 왜 그러세요? 이 아이는 왜 이러세요? 라고 물었다. 진호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데려왔어. 이 아이는 보호가 필요해. 당신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의 명예, 직장,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나요? 너무 모호해요. 경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경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이해 못하시네요. 진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경수가 가로채며 말했다. 이해하시죠? 아빠는 엄마를 잃은 아픔을 잊기 위해 무언가에 매달리려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은지 씨가 앞으로 나서서 중재하려 했다. 경수 씨, 들어보세요. 사장님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사장님은 항상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경수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 걸어갔다. 아빠가 엄마가 만든 모든 걸 파괴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내가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경수의 차가운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고 그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저택이 점점 고요해지자 진호 씨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결혼 사진에 눈을 떼지 않았다.
사진 뒤에 흐릿한 텍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세요. 그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말은 종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반복되었고 그에게 아내의 오래된 서류를 뒤져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일기장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읽다 보면 그의 이름이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나영이라는 글을 조용히 읽었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이 떨렸다. 그의 아내가 이 친구에 대해 언급했지만 두 사람은 2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에서 나영은 누구인가? 그는 궁금해졌다. 그가 아직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갑자기 책상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들었고 전화의 반대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진호 씨, 아이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지 마세요. 과거는 들먹일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끝났고 진호 씨는 일련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 씨는 아내의 일기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짧았고 주소와 손으로 쓴 몇 줄의 글만 있었다. 나갈 길이 없으면 여기로 와 은하영이 도와줄게. 진호 씨는 편지를 응시했다. 어젯밤 전화에서 들었던 경고가 아직도 울려 퍼지는 듯해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은지 씨, 저는 가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른 아침, 새벽이 밝아오자 진호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빌라는 조용했고 희미한 불빛에 잠겨 있었다. 오직 큰 길로 이어지는 길에서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경수나 은지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그는 더 안도감을 느꼈고 더 이상의 조사나 조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와 결혼사진이 의자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는데 마치 이 의심스러운 여정의 길을 안내해주는 듯했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진호 씨를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시장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현대식 시장과는 달리 이곳은 낡은 노점, 엉성한 골판지 지붕, 작고 모래가 깔린 길 등 매우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고 우울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호 씨는 중년 여성이 관리하는 작은 꽃가게 앞에 멈춰 섰다. 그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투 부인은 나영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진호 씨가 다가왔다. 그의 깔끔한 외모와 우아한 태도는 투 부인을 약간 놀라게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친구의 이름은 나영이에요. 진호 선생님의 첫 마디에 투 부인은 잠시 멈추더니 손에 든 꽃다발을 천천히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 누구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투 여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진호 씨는 차분하게 웨딩 사진을 꺼냈다. 사진 뒷면의 캡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뭔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진호 선생님의 눈을 들여다보던 두 부인의 눈빛이 살짝 떨어졌다. 그녀는 사진을 찍었고 그녀의 눈은 향수로 가득 찼다. 네, 저는 나영이를 알고 있었어요. 진호, 그들은 자선단체에서 함께 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할지 고민하는 듯 망설였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투 부인은 한숨을 쉬며 눈에 피로감이 드러났다. 나영이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20년 전 갑자기 사라졌어요.
떠나기 전에 상현이라는 남자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 불분명한 관계로 위험한 남자였어요. 나영이에요. 상현의 이름이 공중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진호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었다. 나영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그는 물었다 가니요. 하지만 그녀는 오래된 하숙집에서 살았어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두 부인은 급히 메모를 써서 진호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알고 싶다면 조심하세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부인 진호 씨는 시장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시선이 그를 따라왔고 그림자가 모서리에 숨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가 돌아보자 낮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상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만두는 게 낫겠다.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차가운 어조의 진호는 머뭇거렸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위축될 사람이 아니다. 그는 냉정함을 유지한 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몰라야 한다면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진호 씨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며 하숙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경고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빌라로 돌아온 진호 씨는 현관문 슬롯에 이상한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 손으로 쓴 메모만 있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 그 아이는 잊어버려. 그 글에는 숨겨진 의미가 가득했고 그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종이 한 장을 움켜쥐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혼 사진을 다시 보았을 때 아내의 눈이 예전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보고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반드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는 속삭였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진호 씨를 또 다른 불확실한 여행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 씨 사무실의 두꺼운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는 의자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온화한 눈은 그를 바라보는 듯했고 책망하는 듯하면서도 위안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이와 나영이라는 여자, 상현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의문이 그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의 행동이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진호 씨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경수가 경제신문을 손에 들고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던졌다. 뭐 할 거야? 회사에 내가 필요해. 근데 뭐 할 거야? 경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아빠의 최근 결정으로 상황이 어지러워지고 있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출신의 아이가 생겼어요. 진호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약간 슬픈 듯하면서도 결의가 가득했다. 경수야, 이 세상에 돈과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가끔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해. 경수가 가로채며 말했다. 너는 늘 과거에 살고 있잖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엄마는 떠났지만 그걸 핑계로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할 수는 없지. 이게 좋아요. 그 말은 진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지만 그는 조금도 약함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일어나서 경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고집이 셋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라면 나는 결코 옳고 싶지 않아. 당신 엄마의 유산은 공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야. 이 회사는 하지만 그녀는 항상 친절함과 희생정신, 그리고 가치를 지녔습니다.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은지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을 보고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다. 선생님, 선생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크게 문제 삼지 마십시오. 서로 더 사랑하세요. 그녀는 진호 선생님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걸 알지만 조심해 주세요. 당신이 조사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수는 은지 씨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살짝 부드러워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서서 떠났고 진호 씨는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경수를 비난하지 않았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이해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은지는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서류 더미 아래에서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진호의 아내와 낯선 남자 상현이 함께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 적힌 짧은 글을 읽고 그녀는 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진호 씨는 혼란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사진을 찍었다. 그는 아내가 사진 속에서 빌라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때를 떠올렸는데 그곳은 그녀가 자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너무 바빠서 그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은 숨을 쉴 때마다 커졌다. 그는 모든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로 가기로 결심했다. 진호 씨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갑자기 테이블 위에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들었고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깊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빌라에 들어가면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런 위협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진호 씨 부인이 언급한 낡은 빌라가 있는 교회로 이어지는 길을 매끄럽게 달려갔다. 바깥 공기는 고요했다. 다만 마른 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진호 씨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마음은 아내에 대한 추억과 답이 없는 질문 사이를 떠돌았다.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인가요? 왜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그가 데려간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빌라는 우울한 광경이었다.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마치 영혼 없는 눈처럼 검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진호 씨가 썩은 나무 문을 살며시 밀자 문이 삐걱거렸다. 차가운 공기와 섞인 곰팡이 냄새가 그를 떨게 했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 아래서 방 안의 모든 구석은 마치 시간이 이곳을 잊어버린 것처럼 지저분해 보였다. 진호 씨는 넓은 방에 들어갔는데 썩은 나무 판자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두꺼운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올려 먼지를 털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아내가 가운데에 서서
그녀의 팔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났지만 그녀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희미한 텍스트가 나타났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이 아이는 누구이고 그의 아내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가요? 그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뒤돌아보며 키 큰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호 씨,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무모한지요. 그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고 그가 익명사진 속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 상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상현은 거기 서 있었고 그의 눈은 공간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자신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나요? 그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진호 씨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이게 내 아내와 이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현이 비웃었다. 진호야, 너무 순진하구나. 내 가족, 내 아내, 다 내 게임의 말단이야. 그 자식은 그저 어린애가 아니야. 아내의 비밀을 은폐하는 열쇠야. 폭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씨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녀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니?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표지가 낡은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그녀가 찾은 게 이거예요.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운영하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증거. 그녀는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나에게서 숨기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진호 씨는 수첩을 바라보며 증오로 가득 찬 마음을 품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상현은 크게 웃었다. 진호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억만장자, 좋은 앞. 너는 불장난하는 바보일 뿐이야. 불은 무자비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호 씨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 희망인 아이를 보호하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벽에 T 문자처럼 생긴 이상한 기호를 보았는데 그 기호에는 이상한 숫자가 여기저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를 위해 사진을 찍었다. 그가 빌라를 떠나자마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낀 채로 계속해서 사진과 그가 간직한 단서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진호 씨는 밀려났지만 재빠른 판단으로 포위망을 벗어나 차로 돌아갔다. 그의 등은 공격자 중 한 명에게 입은 작은 상처 때문에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 씨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책상 위에 새로운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네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내 눈앞에 있다. 진호 씨는 사람들로 가득 찬 좁은 골목길의 옛 시장 앞에 섰다. 배달 소리, 웃음소리,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분위기를 북돋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책에서 언급하는 주소였고, 그는 아내가 숨기려 했던 비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호 씨는 나영이라는 여자를 끊임없이 찾으며 천천히 노점 사이를 걸어갔다. 그의 아내는
그의 추억 속에서 늘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강한 사람인 그의 절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야생화를 파는 노점 뒤에 앉아있는 작고 지친 모습만 보았습니다. 나영 씨, 진호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란 기색과 함께 그의 눈을 마주쳤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내 아내는 당신의 친구였어요. 그녀가 죽기 전에 겪었던 일과 아이에 대해 알아야 해요. 진호 씨는 잠시 멈춰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영의 시선은 사진에 머물렀고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영은 진호의 아내와 함께 인신매매된 여성과 어린이를 돕는 자선 활동에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상현이 이끄는 범죄 조직을 밝혀내고 진호는 상현과 맞서게 된다. 진호의 아내는 지성과 용기로 상현에게 접근해 투자자로 가장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현은 나영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그는 천천히 한숨을 쉬며 아이에 대해 말하며 손이 떨렸다. 상현에게 피해를 입은 가난한 여인의 아이입니다. 그 어머니는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그의 아내에게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고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것을 상현의 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졌다. 상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와 그의 아내를 사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했습니다. 진호 씨는 깜짝 놀랐다. 그가 듣는 모든 소리에 그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그의 아내의 희생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에 맞서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두 사람 모두 놀랐다. 상현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차가운 눈빛은 칼날처럼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진호야. 그런데 너는 스스로 공경에 처하는 걸 즐기는 모양이구나. 진호 씨는 일어나 나영을 막았고 상현 씨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다. 나영아, 내가 너무 멀리 갔다는 걸 알잖아. 내가 만든 모든 걸 누구도 파괴하게 두지 않을 거야. 진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상현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나영을 붙잡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힘은 그들에게서 벗어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현은 진호 선생님을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영은 뜨거운 가슴으로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호 씨는 집에 돌아와 은지 씨와 경숙 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아버지의 심정을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아빠, 이건 더 이상 당신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위험에 처할 거예요. 진호는 은지를 안심시키려고 아내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회상한다. 그녀는 항상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어. 진호.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하자. 우리는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해. 모두가 아직 논의하고 있는 사이 진호 씨는 나영이 체포되기 전에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숫자와 주소가 서둘러 쓰여졌고 필체는 비뚤어졌지만 분명했다.
어쩌면 상현이 자신의 나머지 비밀을 거기에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진호 씨가 행동하기도 전에 그의 집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나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상현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들려왔다. 48시간 안에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나영이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호 씨는 영상을 보면서 손이 떨렸다. 아이의 눈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고 마치 아내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고 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조용한 거실에서 진호 씨는 생각에 잠긴 듯 앉아서 휴대전화 화면에 뜬 영상을 보고 있었다. 나영이의 눈부신 모습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상현은 단 48시간의 마감일을 주었다. 그의 위협은 마치 그의 마음을 깊이 베는 칼처럼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매 초가 지날수록 압박감은 더 커집니다. 은지 여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진호 선생의 모든 움직임에 불안한 눈빛이 쏠렸다. 젊은 주인님, 일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영 씨는 목숨을 잃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아내, 그의 눈은 강철 같은 결의로 번쩍였다. 경수가 어딘가에서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네가 고집하면 나도 같이 가겠다. 우리 가족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내가 혼자 위험에 뛰어드는 건 원치 않는다. 진호 씨는 잠시 멈췄다가 아들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경수는 은지 씨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남아 있어. 그렇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나는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나영이의 종이에 적힌 주소는 진호 씨와 오랜 친구이자 전직 검사였던 영재 씨를 교회의 오래된 창고로 인도한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오직 녹슨 골판지 위를 부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썩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널찍한 공간이 드러났지만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동안 수색을 한 후 진호 씨는 단단히 잠겨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영재 씨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깨뜨렸다. 안에는 오래된 가죽 노트와 노랗게 변색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엉성하게 적은 메모와 거래번호, 진호 씨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 목록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건 상현이 자신이 이끄는 인신매매 조직을 연루시킬지도 모르는 대규모 거래를 실행하려는 계획이었다. 발각되기 전에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요. 영재가 경고하며 눈을 문에서 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창고에서 나가자마자 낯선 사람들이 그들을 즉시 막았습니다. 달리다. 영재 씨는 남자들이 달려들자 소리를 질렀다. 진호가 작은 거리로 들어서자 발소리가 바로 뒤따랐다. 진호 씨는 도망가던 중 실수로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재 씨는 뒤돌아보며 재빨리 노트를 집어 셔츠 속에 쑤셔 넣었다. 둘 다 계속 달렸다. 결국 영재의 지형 지식 덕분에 그들은 탈출에 성공한다. 진호 선생님과 영재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에 쓰여진 내용은 둘 다 스스로를 이용하게 만든다. 여러 유력한 조직과 개인이 연루된 주요 금융거래 내역,
인신매매 피해자 명단, 상현의 파트너 명단에 오른 이름 등. 하지만 진호 씨가 걱정하는 것은 특히 상현이 동료들과 회동을 할 때 비밀기지로 자주 이용하던 또 다른 주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호 선생의 전화가 울리고 상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너가 너무 지나치다고 했잖아. 계속 그렇게 하면 나영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의 목숨도 앗아갈 거고 세상은 평화롭지 못할 거야. 진호 씨는 전화가 끝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긴장된 눈으로 눈을 감았다. 영재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그는 우리를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호 씨, 더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경수는 진호 선생이 아직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낸다. 당신은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나? 아이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당신은 가까이도 못 가잖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빠, 경수의 말에 진호 선생은 잠시 멈췄지만 다시 일어나서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수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엄마를 위해서야. 그녀가 믿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평화롭게 쉬지 못했을 거야. 저녁 무렵, 진호 씨가 수첩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낯선 사람이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 남자는 재빨리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다. 진호 선생은 그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단서가 담긴 수첩이 상현의 손에 들어왔다. 떠나기 전 낯선 사람은 테이블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몇 줄뿐이었지만 진호 씨를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추세요. 진호 씨는 조용히 앉아 종이 한 장을 움켜쥐고 있었다. 위협은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더 강한 결의의 불길을 지폈다. 상현아, 나는 내가 도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내 아내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너를 빛으로 데려올 거야. 밝아 진호 씨는 사무실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멍하니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상현이에게 방금 받은 영상에는 나영이가 나와 있었는데 그녀는 깡마르고 머리가 흐트러진 채 의자에 앉아 눈앞이 멍한 표정이었다. 상현이 그녀 옆에 섰는데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만족감이 가득했다. 당신에게는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의 깊은 목소리가 진호 씨의 가슴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울려 퍼졌다. 아이를 내게 주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잃을 거야. 그 말은 마지막이기도 했지만 진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기도 했다. 그의 아내가 온 인생을 희생하여 보호했던 그 아이. 그 무고한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영의 삶과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다. 빌라 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문을 밀쳐 열었다. 아빠, 그만하라고 했잖아. 너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위험해. 그 아이가 정말 가치가 있어. 아빠한테 맡겨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진호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수야, 나는 내 엄마한테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그녀의 신뢰를 저버리도록 강요하지 마. 경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빠, 엄마는 가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당신이 집으로 끌고 오는 결과를 볼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 대해, 은지 부인에 대해,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세요. 경수의 말은 마치 바늘이 진호의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멈춰 서서 경수를 바라보며 비참한 표정을 지었다. 은지 부인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경수 선생님, 우리 가문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젊은 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그저 계속 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유산을 이어가세요. 저택이 고요해지자 진호 씨는 나영 씨가 노트에 숨겨둔 작은 사진을 들고 서재로 돌아갔다. 숫자, 종이에 적힌 낙서, 모두 그에게 진실을 찾으라고 권유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구할 수는 있어요. 진호 씨는 몇 시간의 망설임 끝에 종이에 암시된 장소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곳은 모든 것을 해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장소다. 경수는 아버지가 떠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눈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냥 떠나려고요? 너 혼자서 상현의 먹이가 될 작정이냐? 경수가 물었습니다. 진호 씨는 멈춰 서서 경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아, 내가 나를 걱정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어. 너나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아. 그날 밤, 진호 씨는 혼자서 차를 몰고 그 종이에 적힌 장소, 즉 버려진 오래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녹슨 철창문을 통해 불어오면서 섬뜩한 소리가 났다. 온 동네가 어둠에 휩싸였고 진호 선생의 손에 들린 손전등만이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췄다. 진호는 공장 중앙으로 들어서자 상현이 서 있고 나영은 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상현은 냉정한 목소리로 마지막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녀나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은 진호에게 벼락처럼 꽂혔다. 그는 나영 씨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애원이 가득했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낯선 사람의 팔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마음은 구해야 할 두 생명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다. 상현이 손을 들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0, 9, 8점점. 진호 씨는 무릎을 꿇었고 그의 손은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상현아, 둘 다 나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부탁할게. 그러나 상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에 도전심이 가득했다. 셋, 둘. 진호의 이마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고 그는 눈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나영이의 애원하는 눈빛이 어우러져 비극적인 선율을 만들어내며 그를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갔다. 진호 씨는 사무실의 어둠 속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상현의 빌라에 있는 오래된 금고에서 방금 발견한 손으로 쓴 편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낙서처럼 쓰였지만 도발적인 말. 당신은 아이를 구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아내의 죽음에 대한 비밀은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상현과 진호는 고통스러웠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가 밝히려고 노력하는 어두운 음모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당황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위험한 결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진호 씨와 은지 씨가 앉아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어젯밤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지만 이전처럼 공격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저는 계획에 참여하고 싶어요. 경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 씨는 약간 놀랐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수는 전에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도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아이도 나영이도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요. 라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따뜻하고 자랑스러웠다. 진호 씨는 경수의 변화를 느끼고 다소 안도감을 느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진호 씨의 오랜 친구인 퐁 씨와 함께 앉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현의 저택에서 수집한 문서에서 도시 외곽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상현이 나영을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고 거래를 준비한다.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퐁 씨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은 경비가 삼엄하지만 이것이 나영이를 구출하고 상현이 벌을 받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진호 씨는 경수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진호 씨와 경수는 퐁 씨의 원격 안내를 받아 상현의 저택이 있는 숲으로 몰래 들어간다. 숲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곤충들의 지저귐 소리가 어우러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경수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 길을 안내했다. 그 불빛은 앞길을 비추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저택에 다다르자 상현의 부하들이 순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경수는 진호 씨에게 덤불 속에 숨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아빠, 제가 할게요. 경수가 속삭였다. 그는 무리의 주위를 피하며 재빨리 도망쳤다. 잠시 후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부하들이 흩어지고 진호와 경수는 저택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는다. 진호와 경수는 저택 지하의 비밀방에서 나영이 의자에 묶인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얼굴은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나영이 힘없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빌라를 떠나려고 할 때 큰 쿵 소리가 들리고 뒤쪽에서 격렬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상현은 증거를 감추기 위해 부하들에게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저택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호 씨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반쯤 타버린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은 말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항구에서 나를 찾으세요. 진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기고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경수와 나영 씨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항구에서의 긴박한 대립 이후 진호 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전했지만 죄책감과 답이 없는 질문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빛이 그의 얼굴에 비치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차가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정말로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 경수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나영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메시지에 은행 주소와 비밀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진호 씨가 은행에 도착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아내가 죽기 전에 수집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을 보여주는 서류, 사진, 진심 어린 메모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엔조 활동가로 상현의 조직에 맞서 싸우며 생애의 마지막을 보냈다. 그녀는 상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상현과 직접 대면하기도 했는데 이 결정은 위협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문서 속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진호 씨의 말을 잃게 했다. 사진 속에서 그의 아내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데 바로 그가 상자에서 발견한 아이와 똑같은 아이입니다. 사진 뒤에는 나의 마지막 희망, 경수라는 캡션이 적혀 있다. 경수는 그 사진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래서 당신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군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의 어머니는 모든 삶이 가치 있다고 늘 믿었어요. 그녀는 그 이상을 위해 살았죠. 그날 저녁, 경수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비난한 건 잘못이야. 엄마와 아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 다 강해.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고 싶어. 진호 씨는 경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들의 변화를 느꼈다. 우리 같이 해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호와 경수가 계속해서 문서를 조사하는 사이, 상현은 갑자기 언론에 진호가 불법 행위의 배후에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이 사실은 타블로이드 신문에 한꺼번에 보도되면서 진호 씨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경수는 신문을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다. 이건 분명 상현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려는 더러운 수작이야. 그는 우리가 물러나기를 원해. 이때 나영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 상현이 항구에서 큰 거래를 준비 중이며 그곳에서 나라를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 많은 증거를 찾던 중 경수는 어머니의 서류 속에 숨겨진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한다. 그들이 상자를 열자 진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녹화한 짧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진호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이 영상을 받는다면 내가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상현이는 그저 살인자. 하지만 그는 또한 부패로 가득 찬 시스템을 대표합니다. 이 아이, 어린 소녀는 진실을 밝혀낼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영상은 진호 부인이 아이를 껴안는 순간에서 멈췄고 그녀의 표정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했다. 진호, 그녀를 지켜줘. 이 임무를 완수해줘. 영상이 끝나자마자 진호 씨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의 반대편에는 상현의 목소리가 차갑고 도전적으로 들렸다. 네가 진실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 용기가 있다면 와서 가져가. 진호는 경수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거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가득 찼다. 진호 씨는 상현의 영상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휴대폰 화면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 나영은 눈이 멀었고 그녀의 눈은 강렬하면서도 절박해 보였다. 상현은 뒤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있었다.
진호는 상현이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강조하듯이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간 낭비하지 마. 모든 증거와 아이를 내게 줘. 아니면 이게 내가 그녀를 살아있는 채로 보는 마지막이 될 거야. 그 위협은 진호의 마음을 깊이 베어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순간 그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아버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경수가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다. 그 일이 있은 뒤, 경수는 더 이상 차갑고 멀어진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싸우고 따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게 일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팀은 영상을 분석하고 창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시설로 상현이 불법 거래를 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퐁 씨로부터 들은 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경비가 삼엄하고 함정과 경비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어두웠고 창고의 황량한 공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진호 씨와 경수 씨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밀리미터까지. 경수는 노트북을 들고 재빨리 카메라 시스템을 비활성화한다. 경수는 바닥 밑에 위험한 스프링 트랩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조심하세요, 라고 속삭였다. 진호 씨는 절을 한 뒤 재빨리 지나갔다. 아버지와 아들의 협동은 리드미컬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결국 그들은 나영이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영 씨는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가득 담은 눈빛을 유지했다. 진호 씨, 이건 함정이에요.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상현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영이 말을 마치자마자 커다란 문이 갑자기 열렸다. 상현이 들어오고 무장한 부하들이 뒤따랐다. 그는 큰 소리로 웃었고 그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호야, 여기까지 올 용기가 있어서 칭찬해야겠다. 상현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졌어요.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진호 씨는 상현과 마주 서 있었고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현아,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정의가 너를 찾아올 거야. 상현은 마치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더욱 크게 웃었다. 정의는 강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진호. 너는 그것을 지킬 만큼 강하지 않아. 긴박한 순간, 나영은 갑자기 상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달리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부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호와 경수는 포위망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는다. 진호와 경수가 문 쪽으로 달려가자 나영은 뒤돌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말없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 지쳐 집으로 돌아온 진호와 경수는 남은 단서를 찾기 위해 수첩을 다시 펼친다. 그들은 숨겨진 페이지에서 상현이 돈을 세탁하는데 사용한 비밀 자금에 대한 정보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진실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항상 수호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깨어나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진호 씨는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교회로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진호와 경수가 탄 차의 헤드라이트는 짙은 어둠 속에서 보이는 작은 빗줄기 같았다. 그 뒤에서는 엔진을 쫓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고 마치 매 초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상현은 진호와 그의 아들이 자기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결심했다. 경수는 차 안에서 아버지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상현이가 우리를 잡으면 다 끝나버릴 거야. 진호 씨는 앞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경수야, 이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야. 나영이를 위한 거야. 그리고 그 순진한 아이를 위한 거야. 진실이 묻힐 수는 없어. 경수는 추격을 피하기 위해 작은 가게에 들렀다가 한숨을 쉬며 분노와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왜 항상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빠와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진호 씨는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경수야, 난 두려웠어. 책임에서 도망쳤어. 하지만 엄마, 내 자식은 옳은 일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그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 이미 진호 선생님의 말에 경수는 말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이 이 전쟁에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수가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진호와 경수는 원장을 검토하면서 상현이 그중 한 연결 고리일 뿐인 대규모 조직과 관련된 거래 목록을 발견한다. 강력한 이름, 엄청난 거래 규모는 모두 끔찍한 범죄 네트워크를 그려냅니다. 경수는 주머니를 뒤져 나영이 체포되기 전에 숨겨두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찾아낸다. 그 종이에는 주소와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경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이 밝아졌다. 우리는 지금 거기 가야 해요. 창고는 키 큰 잡초로 둘러싸인 황무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다. 진호와 경수가 도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대형 트럭에서 나오는 불빛이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영은 상현이 창고 안에서 큰 거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은 아직도 결의에 차 있었다. 상현이 그녀 앞에 섰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호 선생님은 당신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나영은 힘없이 웃었지만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강했다. 진호 씨는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이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진호와 경수가 조용히 들어오자 상현이 그들을 발견한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재빨리 아버지와 아들을 에워쌌다. 상현은 크게 웃으며 총을 들어올렸는데 그의 눈은 차가웠다. 진호 씨, 이제 끝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나영은 갑자기 상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낚아채고 도망쳤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진호와 경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했습니다. 진호 씨는 나영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영아,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마지막 한 번의 미소만 지었다. 계속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오세요. 진호 씨와 경수 씨는 다시 노트를 펴보았는데 마지막 장에는 그의 아내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보호되어야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도요. 그 메시지에 진호 씨는 목이 메었다.
그의 아내 나영의 희생과 경수의 변화는 그에게 희망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는 한 모든 희생이 가치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수는 그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작은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호 씨, 경수 씨, 은지 씨 그리고 특수임무부대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나영이 갇혀있는 창고의 상세 지도와 상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놓여 있었다. 모두가 이것이 나영을 구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뿐만 아니라 상현이 진실을 영원히 묻어두고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빠,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에요.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패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호 씨는 경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굳은 눈빛으로 말했다. 경수, 진실은 결코 쉽게 밝혀지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치른 모든 희생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오래된 창고 안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커다란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경수는 배달원으로 변장하고 연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모든 단계는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서 파일이 가득 들어있는 큰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는 상현이 불법적으로 행한 거래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며 그 가운데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도 들어있다. 하지만 경수가 실수로 쌓인 물건을 넘어뜨리자 나머지를 다 마치겠다고 창고를 나서며 진호 씨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쳐 아내가 쓴 짧은 글을 발견했다. 이 글을 읽는다는 건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 앞서 나갔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주세요. 우리의 희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진호의 마음을 밝히는 불과 같았습니다. 경수가 그 옆에 서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상현을 잡아서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상현의 은신처에 대한 마지막 세부 사항이 확인되자 태스크포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진호 씨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는 상현의 모든 불법 행위의 중심이 되는 교회 빌라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현은 오늘 밤바다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경수는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진호는 지도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상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를 여기서 내버려두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사라질 거야. 특수부대는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사방에서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진호 씨와 경수 씨는 관측구역에 배치되어 원격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나가는 매 순간이 끝없이 길어지는 듯했지만 아무도 감히 태만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상현과 그의 공범들이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신호가 나가자 빌라 주변의 문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특별조사반은 재빨리 들어가서 각 방을 점검했다. 경수와 진호 씨는 망설임 없이 비밀 문서가 보관된 장소로 잠입한다. 그들은 공책, 뇌물 영상, 피해자 명단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현은 특수부대의 존재를 감지하고 동료들에게 반격을 명령한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좁은 공간은 총소리와 함께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호는 경수를 보호하며 서류를 수집하고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상현은 근처 항구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한다. 진호 선생은 주저하지 않고 경수를 끌어내어 쫓아갔다. 빠른 호흡과 다리의 출혈도 아버지와 아들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항구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화물 적재 구역을 비춘다. 상현은 큰 상자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도전하듯 차가웠다. 그는 비웃었다. 진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호 씨는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다. 상현 씨, 진실은 당신이 한 일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빼앗았습니다. 가족, 상현은 빙긋 웃으며 당신 가족. 마치 당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당신의 가족에 대해 말하지 마.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많은 비밀을 숨겼어. 그녀가 왜 죽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대답했다. 상현의 말은 진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상현은 무기를 꺼내 경수에게 겨누었다. 책을 팔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또 한 명 잃게 될 거예요. 경수는 눈 깜짝할 새에 결의를 담은 눈으로 앞으로 나섰다. 좋아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경수가 노트를 들고 상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드는 순간 경수가 갑자기 공격을 해오자 그는 비틀거렸다. 기동대는 즉시 지원을 위해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상현이 제지되자 난투는 금세 끝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경찰의 포위망을 피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진호 씨는 언론 앞에 서서 상현의 범죄 조직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혔다. 공책, 영상, 뇌물 수수자 명단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 정의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싸우는 자의 용기에서 온다. 진호 씨는 맑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상현이의 사연을 접한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차에 오르는 동안 그 남자의 인내와 친절의 힘을 느꼈습니다. 상현은 진호 씨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아내의 죽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를 알아내세요. 그러면 너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진호 씨는 말문을 잃었고 진실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가득 채웠다. 경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항상 진실을 찾기 위해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이른 아침 햇살이 항구 너머로 비칩니다. 어딘가에서 희망의 빛이 앞으로의 길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두가 큰 화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상현이 수갑을 채워진 채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진호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가득하지 않고 오직 결의와 침묵만이 가득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힘입어 상현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혀 온 범죄 조직은 종식되었다. 상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제 삶을 재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진호 씨가 만든 자선기금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안이 되는 곳이 됐다. 은지 씨는 진호 씨 가족이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한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진호는 사건 이후 재회하지만 진호는 깊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 문장이 그를 괴롭혔다. 그의 아내의 죽음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진호 변호사는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면밀히 조사한 결과 아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상현의 불법 조직을 폭로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그녀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용기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해의 교통사고는 실제로는 완벽하게 은폐된 암살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아내와 그녀가 지키려 했던 아이의 옛사진을 손에 쥐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속삭였다.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씨는 그 고통을 동기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고인이 된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버려진 아이들과 불법 활동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수는 이 사건 이후 정말 많이 성장했다. 그는 가업을 관리하고 아버지와 함께 자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베트남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경수는 사업가로서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따뜻한 마음씨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진호 씨가 입양한 아이는 이제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진호 선생님은 매일 그 소년의 밝은 눈과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진호 씨와 경수 씨, 그리고 아이는 함께 묘지로 갔습니다. 진호 씨는 아내의 무덤에 감사와 추억의 상징인 흰 꽃을 바쳤다. 고맙습니다. 진호 씨는 낮고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진호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경수는 그 옆을 따라 걸었다. 따뜻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그들이 걷는 길을 비췄다. 그것은 단결, 희망,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도 가족, 용기, 사랑이라는 위대한 가치는 깊이 간직됩니다. 진호 씨가 겪은 것은 정의를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진호의 이야기는 범죄에 맞서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상실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용기와 인내로 정의를 수호할 때만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단순하지만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극심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당신은 어때요? 이성과 감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진호 씨라면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종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시간을 내어 팔로우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